요런 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림이 상자의 그림도 리뉴얼 버전으로 새로 나왔고요. 카드들도 모두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게임 카드는 게임 카드 안에는 고물 카드, 그다음 위험 카드, 유물 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할 건데요. 요것들도 모두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고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전 버전이 좀 이렇게 바닥면이 검정색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두운 분위기였다면 이제 화이트 톤으로 입혀서 좀 더 밝은 버전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들이 조금 더 산뜻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위험 카드는요. 뱀, 거미, 낙석은 똑같은데 이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박쥐와 제규어가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되고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5점, 7점, 8점, 10점, 12점으로 유물 카드의 점수가 아예 정해져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숫자들이 바로 유물 카드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요 버전이 다시 카드 버전으로 바뀌면서 카드에 정확하게 탐험하기 그리고 나가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친구들이 전혀 헷갈려 하지 않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훨씬 게임하는데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 확장 버전으로 어시스트 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게임 구성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구성물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텐트가 8개 들어있고요. 탐험하기, 나가기, 어시스트 카드 8명이 한 세트씩 나눠 가질 수 있도록 8세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렇게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그리고 게임 카드는 보석 카드, 그다음 위험 카드, 유물 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보석 카드는 1부터 17까지 15장, 그리고 위험 카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5가지 종류가 3장씩 똑같이 15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유물 카드는 5장이 들어있고요. 여기 추가로 이제 들어있는 게 이벤트 카드가 이렇게 9장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1부터 5까지 쓰여 있는 이 카드는 라운드 카드고요. 이 게임이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진행되는데 몇 라운드를 진행 중인지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유물 카드가 한 번에 게임 카드에 섞이지 않고요. 라운드마다 하나씩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 카드를 라운드 카드 아래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을 놓았다가 이렇게 놓을 때도 점수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놓았다가 이제 라운드마다 하나씩 펼쳐질 때 라운드를 나타낼 때 유물 카드도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팅을 할 때도 이렇게 한쪽에 라운드 카드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석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요. 초록색은 터키석, 검정색은 흑요석, 노란색은 황금이에요. 네, 얘는요. 개수가 좀 다르기도 하고 점수가 다릅니다. 터키석은 1점, 흑요석은 5점, 황금은 10점을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들어있지만 이 종류는 선생님들께서는 점수를 계산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여기 카드에 보시면은 그림이 막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있잖아요. 보석이 한 가지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수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게임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게임 진짜 쉽습니다. 선생님들 이 게임 진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미 나온 지가 꽤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게임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라운드 카드를요. 이렇게 1라운드를 펼치시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위로 뒤집어야지 나중에 사원 그림이 완성되는 걸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1라운드를 펼치셨으면 그 다음에 이 유물 카드를
게임 카드에 섞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모두 섞어서 범위를 만들어주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게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게임의 목표는요. 사원 안의 내부를 탐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들과 유물을 가장 많이 모은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게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라운드까지 진행하는데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게임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일들이 펼쳐져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탐험을 할 것인가, 그냥 이제 안전하게 나가기를 선택해서 텐트로 돌아갈 것인가, 요거를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원 안에 내부에 우리가 다 같이 탐험을 하러 탐험대를 꾸려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사원 주변에 텐트를 펼쳐 놓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사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사원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방들이 있는데, 이 방을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물이 있기도 해. 그러면 내가 이 방 안을 다음에 만나는 스텝으로 이 방 안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용기 있게 도전해 보도록 하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탐험하기와 나가기 카드를 가지고 이 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내가 탐험하기를 할 것인지 나가기를 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비공개로 한 장을 내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탐험하기와 나가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나가기를 선택한 친구와 탐험하기를 선택한 친구 중에서 나가기를 선택한 친구들은 안전하게 나가기 하셔서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보물들을 텐트 안으로 넣고 이번 라운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동안에는요, 탐험하기를 하면서 바닥에 그냥 남겨진 보물들이 있어요. 그 보물들을 또 나가는 친구들이 다 주워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나가기 한 친구들을 모두 나가기 한 친구들의 행동이 끝나고 나면 탐험하기를 한 친구들은 게임 카드를 이제 한 장을 펼칩니다. 그럼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드를 펼쳤는데 보물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보물의 개수만큼을 탐험하기 하는 친구들끼리 나누어 갔습니다. 만약 지금 탐험을 하는 친구들이 3명이 남았다. 그러면 5개씩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개씩을 얻어서 자신의 텐트 옆에 이렇게 모아둘 겁니다. 흑요석 하나로 하셔도 되고요. 터키석 5개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텐트 안에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텐트 옆에 이렇게 모아둘 거예요. 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들아, 지금 이 터키석은 내 주머니에 지금 넣어 놓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직 탐험을 하고 있으니까 텐트 안으로 넣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안전하게 나가기를 선택하면 텐트 안에다 넣어 놓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탐험하기를 하는 친구들끼리만 다시 카드를 들었다가 한 장을 또 나가기를 할 것인지 탐험하기를 할 것인지 선택하고 카드를 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 카드가 나왔다면 위험 카드는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을 만났을 때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면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 그냥 깜짝 놀라고 말죠. 근데 두 번째 같은 위험을 만나게 된 경우는요. 내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위험이 나오면 어쩌지? 하고서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한테 귀신도 한 번 본 친구는 2번 만나면 더 막 무섭잖아. 그랬더니 친구들도 모두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 카드가 펼쳐졌을 때 처음 등장하는 위험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 차례를 다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같은 카드가 이렇게 위험 카드가 또 펼쳐졌다고 해도 처음 나오는 카드일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같은 카드가 두 번 펼쳐졌다라고 하면 이 라운드는 실패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라운드가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에 펼쳐진 이 위험 카드 한 장은 버려지고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계속 탐험을 하던 친구들은 깜짝 놀라서 주머니에 있던 보석, 손에 들고 있던 보석들을 모두 집어 던지고 그리고 아이고 나 살아라 하고 도망 나오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텐트 옆에 모아두었던 보석들을 모두 반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다시 게임에서 사용했던 카드들을 모두 다시 섞은 후에 2라운드를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요번에 새로 어시스트 카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어시스트 카드는 내가 탐험을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나가기 하는 친구들. 밖으로 나가는 친구 한 명의 도움을 받아서 추가로 보석을 5개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어시스트 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탐험하기와 나가기 그리고 어시스트 카드를 처음에 어시스트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면 요 3개의 카드를 모두 동시에 손에 들고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다 같이 이제 카드를 선택할 때 이렇게 카드를 선택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공개라고 하기 직전에 어시스트 카드를 선택한 친구가 있다면 잠깐 나 어시스트야 라고 다른 친구들의 카드가 모두 공개되기 전에 먼저 공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 누구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친구 도움 좀 받겠어 하고 한 친구를 선택할 거예요. 그 친구 앞에 내 카드를 가져다 놓습니다. 만약에 어시스트 카드를 선택한 친구가 여러 명이라면 그 친구들 모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러 명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를 한 상태에서 카드를 보면 나가기 카드를 선택한 친구도 있고 탐험하기 카드를 선택한 친구도 있을 텐데요. 이 어시스트 카드는 나가기를 선택한 친구에게서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지금 나가면서 모은 보석까지 합쳐서 그 보석, 텐트 옆에 있던 보석을 5개까지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한 사람을 선택했다 그러면 최대 5개를 요 둘이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2개씩 나눠 가질 수 있겠죠. 최대 5개를 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탐험하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안 나갈 거야. 난 널 도와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여기서는 이제 얻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어시스트 카드는 라운드마다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기 카드를 선택했든 탐험하기 카드를 선택했든 어시스트 카드가 이렇게 사용됐을 때는요.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무조건 이제 게임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다음 라운드에 다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라운드마다 딱 한 번씩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시스트 카드는 어렵진 않으시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랑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조금 아직은 어색한지 게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연습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조금 계속 주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라운드부터는 아마 상대방을 견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나가기를 한 친구도 아직 어시스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 이거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나간 친구들은 지금 사원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어시스트 할 수 없다. 다른 친구의 어시스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탐험하기를 하는 친구 중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나가기를 하기 전에 어시스트를 효율적으로 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셨죠? 이제 나가기 카드랑 어시스트 카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해볼 건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확장 모듈 되게 궁금하시죠? 이 확장 모듈은 9개의 다양한 이벤트가 이제 들어있어요. 네, 다양한 이벤트들이 들어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라운드마다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는 거고요.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라운드 카드 위에 이렇게 오늘 확장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한 장씩을 올려놓았다가 라운드가 시작할 때 이렇게 한 장을 펼쳐서 이번 라운드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1라운드, 2라운드에는 적용하지 않고요. 3라운드부터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본 규칙을 먼저 잘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을 하셔야 정확하게 적용이 되실 것 같아서 우선은 방법은 그렇다는 거 우리는 3라운드부터 적용을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라운드는 첫 번째 라운드 이제 시작할게요. 저는 일 보면서 이제 탐험하기, 나가기 어시스트 중에서 이렇게 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사실 다 탐험하기죠. 처음부터 나가기 하면 얻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 중에 이 설명을 끝까지 했더니 저 무서워서 그냥 나가기 할래 하는 친구 있기는 했었는데 그럼 보석을 못 얻는데? 라고 했더니 이제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는 다 탐험하기 할 거지? 라고 하고 저는 선택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펼칩니다. 아 진짜 처음부터 이 카드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탐험하기를 할 건지 나가기를 할 건지 선택해서 세팅으로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펼쳐볼게요. 네, 14입니다. 아직 펼쳐진 위험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탐험하기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요. 하나, 둘, 셋 하면 공개하고 올려주세요. 선생님 감사해요. 계속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탐험하기를 할 건지 나가기를 할 건지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요.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기 때문에 다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그러면 이제 나가기 한 분들은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요. 네. 남아있는 친구들만 탐험하기, 나가기, 어시스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해 볼게요. 또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시스트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이 카드는 이제 옆으로 치워두겠습니다. 자신의 앞에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카드도 남아있고 위험이 두 가지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탐험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망했다. 그러면 네, 저는 지금 위험이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점수를 하나도 얻지 못하고 이 카드는 버렸습니다. 진짜 따라서 나갈 걸. 아이 진짜 슬프다. 저 질문 하나 해도 네, 될까요? 그럼요. 아까 어시스트를 사용을 하면 최대 5개까지의 보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보석에서 5개까지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보석함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 5개까지 얻을 수 있는 건지. 어시스트 카드를 선택했을 때 원래 게임 규칙은 네, 모두 카드를 공개하기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한 친구가 나가기를 선택했을 때 그 친구의 텐트 옆에 이렇게 모아두었던 보석 중에서 5개까지 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만약에 보석을 이렇게 네, 3개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면 예, 요거는 3개만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5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개까지만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가기를 선택한 그 친구는 보석을 획득할 수 없는 거예요? 나가면서 획득한 거는 사실 네, 게임 규칙서에 약간 헷갈릴 것 같긴 한데 그 나가면서 또 네, 주워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네네. 이번 라운드에서 모아두었던 것들 중에서만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하게 되냐면요. 어시스트는 되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의 보물이 몇 개까지 모아져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네. 아직 나가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보물이 한 2개 막 이렇게밖에 모여 있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어시스트 카드를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5 개까지 얻을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근데 보물이 좀 많은 경우라던가 아니면 적은 경우라도 만약에 어시스트 카드를 선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갈 것 같은 친구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그때는 나눠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또 나눠 근데 갖을 이제 수 있다. 네. 어시스트를 당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눠주는 개념에 있어서 내 걸 뺏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걸 어시스트는 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어시스트 카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이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네, 조금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 얻는 거니까. 네. 그 생각하시면 되고, 어시스트 당한 친구는 이제, 걔 도와주는 건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싫어할 때는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 나갈 거야? 나가기 전에 나한테 몇 개 주고 가. 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나가면서 주워 갈 거잖아. 나 좀 주고 가. 몇 개 주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친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해가 되셨죠? 자, 네. 그러면 이제 확장 모듈을 좀 사용을 해서 2라운드를 한 번 더 해볼 건데요. 확장 모듈은 요 이벤트가 9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5가지가 사용될 거예요. 요거를 1라운드부터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방을 탐험할 때 2장을 동시에 오픈하는 게 성급한 탐험가입니다. 그럼 얘는 탐험을 할 때 원래 한 장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런데 펼치는 게 아니라 2장을 동시에 공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장을 동시에 공개하게 되면 이제 뭐 위험 요소가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조금 빠르게 2개의 방을 지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 많은 보석. 그거는요, 이번 라운드에 새로운 위험 카드가 공개될 때마다 초록 터키석 5개를 보물 카드처럼 나누어 자신의 텐트 옆에 모아둡니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갈 때마다 보물을 위험 카드가 공개될 때는요, 5개를 오히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같은 위험이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위험 카드가 5종류이니까 최대 20개까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탐험을 하는 친구들 한 명씩 계속 5개씩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커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보물들, 나누는 남은 보물도 버려집니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게임에서 우리가 보석을 서로 나누어 갖고 나면 남은 보물은 카드 위에다 올려둡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나가게 할 때 주워갈 보물이 없는 겁니다. 계속 다 잊어버렸다. 나누지 못한 거는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여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으세요. 위험한 길은 사원 탐험 중에는 보물을 나누어 모아두지 않습니다. 어떤 플레이어든 나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저희 게임 단체로 할 때요. 계속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면서 탐험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개수만큼을 카드 위에 다 올려놓는 겁니다. 카드를 펼쳤을 때 9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9개를 그냥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기를 하는 친구들이 나가면서 얘네를 다 같이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탐험을 하는 동안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나가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도 남은 거는 또 남겨두시면 됩니다. 길이에 그대로. 그래서 더 어렵죠. 네. 근데 점수를 한꺼번에 많이 얻을 수 있고, 혼자 나가기 하는 경우에는 대박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고요. 몰랐던 보물들인데요. 얘는 혼자 나가기를 선택했을 때 추가 5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혼자 나가다가 안 보이던 보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잘못된 차례. 이거는요. 혼자만 나가기 카드를 내려놓으면 마지막 플레이어가 아니라면 이거는 꽝입니다. 탐험을 그냥 억지로 강제 탐험을 더 시켜놓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대단한 탐험가는요, 동일한 유형 카드가 세 번째 공개되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두 번째 나오면 끝나는 건데 좀 더 대담하게 세 번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위험한 여정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위험이 공개되자마자 해당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네, 원래 네 가지 유형이 공개돼도 두 개가 같은 위험이 펼쳐져야지만 끝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제시해 준 거고요. 다음 보물카드에 남겨진 보물 나누기. 2명 이상이 동시에 나가기를 선택했을 때요. 남은 보물카드 위에 보물을 한 번에 모아서 나누지 않고요. 한 칸 갈 때마다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보물카드가 있을 때 카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여기에 3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건데 여기 가서 두 명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2개씩 다시 가서 하나씩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3명 한꺼번에 나가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카드는 3명이 여기서 하나씩 나눠갖고 얘는 여기다 버려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3명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게임 요소 중에 몇 가지를 좀 다르게 변형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카드들은 이제 이벤트를 라운드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게임 규칙이 아니라 이 게임 규칙을 먼저 우선시해서 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확장 모드를 하고 나면 이제 친구들이랑 조금 더 창의적인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드, 이벤트 카드는 친구들의 아이디어로 훨씬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그 유물 카드. 아까 라운드에서 유물 카드가 펼쳐지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라운드를 하는 동안에 유물 카드가 펼쳐졌을 때는 혼자 나가기를 하는 경우에만 가져갈 수 있다고 했죠. 네, 혼자 나가기를 할 때 이렇게 가져가셔서 마지막에 점수를 획득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게임이 끝날 때까지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얘를 가져가는 친구가 없다. 그러면 이 유물 카드는 버려집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동안에 계속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유물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물 카드는 그대로 카드 안에 두고 다음 유물 카드를 또 섞어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라운드에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는 발견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기본 게임 규칙이랑 나머지 전부 되신 것 같아요. 볼게요. 네, 확장팩이 추가된 인카의 황금. 네, 고대 유물과 황금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과 전략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게임 카드, 탐험 카드, 그리고 사원 카드, 텐트, 보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스트 카드랑 이벤트 카드가 추가되었다. 보물카드, 위험카드, 유물카드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요. 1부터 보물카드는 1부터 17까지 이렇게 있는데 숫자가 없는 것들도 있고요. 2장씩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 전체를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아이들에게는 최고로 많은 게 17개야 정도만 알려주셔도 되게 흥미로워할 겁니다. 게임의 목표 말씀드렸고요. 보석에 색깔로 점수를 구분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고 보석과 유물의 점수를 전부 합치셔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게임 준비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셨죠? 아까 다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게임하는 방법도 선택하기, 그 다음에 확장 수가 규칙, 어시스트는 많이 활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이들이랑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연습 게임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선택한 후에는 어시스트 먼저, 그 다음 나가기, 그 다음 탐험하기 이런 순서로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를 종료한 후에 또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때 해주시면 되고 버려진 유형 카드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탐험하기에서 라운드가 실패로 끝난 경우에 버려진 하나의 카드는 다시 게임 카드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라운드부터는 그 위험 카드가 펼쳐질 확률이 2장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5라운드까지 모두 진행하고 나면 게임이 종료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텐트 안에 있는 보석들을 다 같이 펼쳐서 점수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텐트는요, 내가 얻은 점수와 아직 얻지 못한 점수를 구분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나의 점수가 얼마인지를 모르게 가려주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여는 순간 되게 놀래요. 얼마 안 얻은 것 같은 친구가 막 많이 얻고 있고 막 그럴 때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확장 모드 이벤트 카드 아까 하나씩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이벤트 카드 활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저는 이제 라운드가 시작될 때 이제 라운드마다 한 장씩 펼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한쪽에다가 더미를 만들어 놓고 한 장씩 그냥 펼쳐도 될 것 같고요. 또는 9장 중에서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라운드마다 한 장을 뽑아서 뽑기로 선택하라고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해주시면 되겠고, 게임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진다 또는 저학년이나 유아랑도 먼저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계별로 나누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임을 조금 더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어시스트 카드는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어차피 확장 버전이기 때문에 네, 기본 게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 카드가 3장씩 있을 때 확률보다는 2장씩 있을 때 펼쳐지는 게 좀 줄어드니까 네, 위험 카드를 2장씩만 처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물 카드도 처음에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물 카드 사용 여부를 또 설명해야 되니까 그 설명하는 것들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빼고 1단계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에 갔을 때 아이들이 성공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라운드에서 한 번 나왔던 유형 카드를 원래 한 장만 제거하잖아요. 근데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재미가 조금 없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5단계가 되면 계속 성공하지 않고 계속 실패한 경우라면 5단계에서는 위험이 한 단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어린 친구들을 위한 그 단순화 버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건 제가 그냥 예시로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친구들의 환경에 맞게 조금씩 조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확장 버전 중에 어시스트 카드만 선택으로 하나 추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기본 게임 그대로 여기에서 본 규칙을 모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계로 추가 확장 이벤트 카드 그래서 넣어주시면 좀 더 재미있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게임을 3번씩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1단계, 2단계에서는 추가 확장 이벤트 적용하지 않고요. 3, 4, 5단계에서 아이들이 이제 1, 2단계에서 게임을 조금 이제 잘 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3단계부터는 이런 것도 추가해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반이라면 그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체 게임은 이제 사전 활동으로 그렇게 게임의 기본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것들만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 게임으로 진행해 봤는데 사전 활동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에 다 같이 게임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 한 라운드 정도를 이렇게 진행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점수 기록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또 아이들이 적을 때 재밌어 하니까요.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활용 아이디어를 많이 아직 저는 사실 링카의 왕금은 기본 게임만으로도 너무 재미있고 5라운드까지 되어 있어서 반복적으로 계속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면 위험에 대처하는 방어 카드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위험별로 방어 가능한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범인은 독침부죠.
독사는 보호 패치. 이건 제가 그냥 꾸민 건데요. 제규어는 철창 방어패, 낙석은 특수우산, 박쥐는 불의 정령 이런 식으로 꾸며 놓았는데 요거는 아이들이랑 이제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어떤 탐험을 하는데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가지는 않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들이 무언지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아무것도 대비할 수 없지만 이 안에 이미 탐험을 한번 해본 사람들의 그런 기록에 의하면 이런 위험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뭐 이렇게 처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카드를 살펴보면서 이 5가지가 있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위험에 만났을 때 방어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랑 카드에 원하는 것들을 방어 가능한 방어 카드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 카드를 이제 섞어서 라운드마다 한 장을 펼쳐요. 그리고 이 방어가 가능한 위험 카드가 나왔을 때는 펼쳐지면 실패. 2장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한 번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게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만들어 봤는데 낙석 대비 특수우산은 우리 유선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좀 약간 빠졌거든요. 그래서 노란 우산으로 네, 특수 우산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독사 대비 보호 대치, 왕거미 독침, 제규어 대비 철창 안 썼네요. 철창, 박쥐 대비 불의 정령 이런 식으로 좀 저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제 만들기를 할 때 조금 생각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는 살짝 이런 것들을 한번 예비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 거 꾸미고 싶어 하니까 카드 한 장씩 나눠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 아이템 카드를 동시에 다 같이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인원수만큼 조금 더 여유 있게 뭐 2장 같은 종류를 2장 또는 3장씩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시면 얘를 섞어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한 장씩이나 또는 2장씩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서 자신의 차례에 자기가 요번에 나는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실패하는 경우에 그 카드를 딱 내면서 나는 방어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개인별로 방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